예, 안녕하세요. 선형대수 강의를 하고 있는 정태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선형 독립, 그 다음에 선형 종속, 그 다음에 सब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이 부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형 독립이라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선형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선형 결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V1부터 VP라는 어떤 벡터들이 있고요. 그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0벡터를 이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오직 x1, x2, xp가 0일 때만 이 V1부터 VP들의 어떤 선형 결합을 통해서 0벡터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선형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형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만약에 이런 어떤 0이 아닌 다른 어떤 해를 통해서 만약에 V1과 V1, V2, VP라는 어떤 벡터들의 집합에 벡터들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0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면,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형 종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은, 자, 이와 같이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있고 그 벡터들의 어떤 선형 결합을 통해서 0벡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개수들이 0인 경우에만 이렇게 0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면, 자, 그러한 경우는 이제 선형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 독립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있는데 이 벡터들 간의 어떤 선형 독립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앞서 우리가 이제 정의에서 어떠한 벡터들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0벡터를 표현했을 때 0이 아닌 다른 어떤 그 x들의 어떤 개수들의 개수들이 존재를 해서 만약에 0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0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값을 이제 예를 들면 v1이라는 벡터가 있고 v2라는 벡터가 있고 v3라는 벡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예, 이거를 이렇게 더한 거라고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게 이제 0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 어떻게 써요? v3는 V1 더하기 2 V2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V3라는 벡터가 V1과 V2의 어떤 그 선형 결합을 통해서 V3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어떤 개념이 이제 선형 종속 관계예요. 즉, 한 벡터가 있는데, 집합 내에 한 벡터가 있는데, 다른 벡터의 어떤 선형 결합을 통해서 그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면, 자, 그 주어져 있는 벡터들 간에는 서로 이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이게 오직 0벡터만이 유일한 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자, 그 벡터들 집합 중에 그 어떠한 벡터도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선형 결합 관점에서 독립인 관계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형 독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자, 처음에 이제 V2가 V1의 어떤 스팬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자, 만약에 V2가 V1의 스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V1과 V2는 말 그대로 독립관계죠. 있죠? 그 다음, 자, V3가 V1과 V2가 만드는 이 2차원 평면상에 V3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V1과 V2와 V3는 서로 이 선형 독립관계겠죠.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V1부터 VJ-1까지는 서로 이제 독립적인 관계가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자, 이들의 어떤 스팬에 만약에 VJ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앞에 있는 벡터들의 선형결합을 통해서 V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뒤를 볼 필요도 없이 이미 선형 종속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집합은. 이 집합은 선형 종속적인 관계,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런 게 없다면, 근데 이 모든 제의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예, 우리는 선형 독립이다. 이 V1부터 VP 이 벡터들은 서로 선형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앞서 설명드린 얘기예요. 예를 들면 V1과 VP가 서로 이제 선형 종속적인 관계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어떠한 의미의 어떤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선형 종속적인 어떤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들 간의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을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V1과 V2의 스팬이면 사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0과 V1과 V2를 포함하는 이런 어떤 2차원 평면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V3가 있습니다. V3는 어떻습니까? V1과 V2의 선형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자, 이렇기 때문에 V3는 뭡니까? 예, 맞습니다. V1과 V2 스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V1과 V2와 V3는 서로 선형 종속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형 종속적인 관계는 스팬을 increase 하지 않는다, 스팬을 늘리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어차피 예를 들면 V3가 V1과 V2의 스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2차원 평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2차원 평면은, 자, V1과 V2와 V3, 이 세 개의 이 V3는 이제 V1과 V2의 선형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이들 간의 벡터들은 서로 선형 종속적인 관계죠. 자, 이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만드는 이 스팬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예, 2차원 평면 그대로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2차원 평면은 바로 V1과 V2의 어떤 스팬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느냐?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은 이제 스팬 V1, V2, V3라고 하는 거는 V1, V2, V3의 선형결합, 이미 어떤 선형결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건데, 자, V3가 V1과 V2의 선형결합으로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이제 플러그인 하게 되면, 결국은 스팬, V1, V3, V1, V2, V3의 스팬은 결국은 V1, V2의 스팬과 같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스팬은,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어떤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에 어떤 그 스팬이라는 어떤 벡터 공간에 또 다른 어떤 V1과 V2의 선형 종속인 선형결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또 다른 어떤 벡터가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스팬 자체가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는 그 스팬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성질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선형 종속적인 어떤 벡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V1, V2, V3가 예를 들면 B라고 하는 뭐 일종의 어떤 벡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가령 V1, V2, V3가 선형 종속적인 관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선형 독립이라면 그 B를 표현할 수 있는 X1, X2, X3는 이제 유일하게 정의가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V1, V2, V3가 서로 선형 종속적인 관계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X1이 3, X2가 2, X3가 1인 경우에 이 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V3가 V1과 V2의 어떤 선형결합, 즉 V3는 2V1 더하기 3V2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면 왜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X1, X2, X3가 이거 외에 왜 또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하고 이들이 되게 많은 어떤 대안들이
이 얼터너티브한 어떤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식이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V3를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봐요. 대입을 해봤더니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죠? 자, 어차피 얘는 5V1 더하기 5V2랑 같고 얘는 B랑 같을 거 아닙니까? 즉, 뭡니까? 5, 5, 0을 넣더라도 이게 지금 이 등식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무한히 많은 어떤 이 등식을 만족하는 무한히 많은 해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다 약간 좀 장난을 쳐서 예를 들면 V3는 어차피 2V3-V3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만 예를 들면 V3는 2V1 더하기 3V2라는 거를 여기에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것도 어차피 얘랑 같기 때문에 얘도 B가 될 것이고, 즉, 7, 8,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또 다른 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고 그걸 이제 벡터 방정식 A의 어떤 열벡터들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우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A의 열벡터들이 서로 선형 종속적인 관계다, 예, 선형 종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해는 무수히 많다. 만약에 해가 존재한다면 그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더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자, V1과 V2가 서로 선형 종속이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V1의 어떤 그 스칼라베가 예를 들면 V2, 즉 V2가 V1 어떤 스칼라베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V1의 어떤 스팬, 즉 0과 V1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직선상에 이렇게 V1이 이렇게 속하게 된다면 예, V2는 V1의 어떤 선형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 맞습니다. V1과 V2는 서로 선형 종속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이제 V1의 어떤 스칼라베, 즉 0과 V1을 지나는 직선상의 V2가 속하지 않은 경우 예, 맞습니다. V1과 V2는 서로 이제 독립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논리죠. 예를 들면 이제 V1, V2, V3 세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V1과 V2가 만드는 이 평면상 0과 V1과 V2를 지나는 평면상에 V3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V1, V2, V3는 서로 선형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V1,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V1과 V2와 V3는 서로 만약에 선형 독립관계고 이들이 만드는 이 스팬은 바로 이제 V2, V3와 0을 지나는 어떤 평면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V1이 그 평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예, 맞죠. 바로 이 세 개의 벡터는 서로 선형 독립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의 어떤 성질을 좀 알아보면 예를 들면 S가 선형 종속일 필요 충분 조건은 예, 뭐 정의에 의해서 한 벡터가 S상에 존재하는 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예, 이는 선형 종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벡터 집합 내에 예를 들면 0벡터가 포함되어 있다? 예, 이거는 무조건 선형 종속이죠. 왜냐면 연벡터 앞에다가 어떤 개수를 붙이더라도 뭐 연벡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떤 것 더해줘도 뭐 항상 같은 값이잖아요. 더하기 전과 후에. 그러니까 어떠한 선형결합으로 연벡터를 표현할 때 개수가 0인 경우가 유일한 어떤 해가 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선형 종속적인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S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S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집합 S 프라임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 S 프라임이 선형 종속 관계예요. 즉, 여기 있는 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어떤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한 관계를 이 S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도 선형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 S라는 이 벡터 집합이 만약에 선형 독립 관계예요. 즉, 한 벡터가 어떠한 벡터도 다른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S에 속해 있는 벡터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죠? 그의 부분집합의 S''에 속해 있는 벡터들도 그 S''에 속해 있는 한 벡터는 당연히 다른 벡터의 그 선형 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S''도 선형 독립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 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시 좀 봤던 얘기, 다 계속 저희가 지금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선형 시스템을 어떻게 풀까,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여러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A의 열벡터들의 이 스팬에 B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A1, A2, A3의 선형 결합으로 B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이 X1, X2, X3를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1, X2, X3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형 시스템의 해집합의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해가 없거나 해가 있는데 유일해가 있거나 아니면 무수히 해가 존재하거나.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 만약에 B가 A1, A2, A3 스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경우에 유일해가 존재하는지, 어느 경우가 무수히 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선형 독립, 선형 종속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만약에 A1, A2, A3, 즉 A의 열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면 어떻습니까? 자, 해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선형 독립이면 자, 유일해를 갖겠죠. 해가 유일한 해가 존재할 겁니다. 반면에 A1, A2, A3가 선형 종속적인 관계다. 즉, A의 열벡터들이 선형 종속이에요. 하나의 열이 다른 열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해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벡터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자, 부분 공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어떤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긴 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요 어떤 H라고 속하는 두 개의 어떤 벡터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들을 예를 들면 얘가 U1이고 U2라고 했을 때 자, 어떤 U1과 U2에다가 어떤 스칼라벨을 하고 이미 어떤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요. 스칼라벨을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해 주잖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선형결합을 통해서 표현을 한 이 벡터, 예를 들면 뭐 U'이라고 하겠습니다. U'도 다시 이 H라는 어떤 집합에 속하게 된다면, 자, 이러한 어떤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이제 subspace, 부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게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어떤 벡터들의 스팬이라고 했던 거, 즉 벡터들의 스팬은 이 주어져 있는 벡터들을 포함하면서 연벡터를 포함해서 그들이 만드는 어떤 공간을 이제 우리가 이제 subspace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팬은 subspace다.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벡터들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벡터들이 있고요. 그들의 어떤 스팬과 같다.
라는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겁니다. 어떠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자, 예를 들면 이제 V1과 V2까지 어떤 스팬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스팬상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임의의 벡터, U1과 U2를 이렇게 뽑아요. 그리고 이제 정의에 의해서 U1에 대해서 C배를 하고 U2에 대해서 D배를 한 다음에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 V1부터 VP, 예, 주어져 있는 벡터들의 어떤 선형결합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어떤 스팬의 정의는 자 이들의 어떤 선형결합 모든 가능한 선형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스팬 V1 through VP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 얘는 어떻습니까? 예, 스팬성이 존재하는 어떤 벡터들의 선형결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집합에 속하게 될 것이고 자 이 얘기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공간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이제 부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스팬은 부분공간이에요. 어떤 스팬이 있으면 얘가 이제 서브스페이스인 거를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간단하게 서브스페이스인 거를 간단하게 이제 보였는데 예. 자, 여기서 이제 밑에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서브스페이스는 이제 스팬이다. 스팬에 의해서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팬이 서브스페이스고 서브스페이스가 스팬이다. 자, 이 얘기를 뭐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두 개의 어떤 관계는 이퀄버넌트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벡터들의 부분 공간. 자, 뭐 당연히 얘는 어떻습니까? 자, 이 벡터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이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에 뭐 정수배를 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두 개를 더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 벡터죠. 이 벡터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얘는 서브스페이스가 아닐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벡터가 있고 여기 벡터가 있으면 두 벡터의 선형계라고 나타내는 벡터는 이 벡터인데 예, 당연히 요 직선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얘도 서브스페이스가 아닐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그냥 스칼라 배도하지 않고 그냥 선형결합을 해서 두 개 더합니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벡터인데 자, 이 벡터는 여기에 속하지 않죠. 얘도 아니에요. 자, 0 같은 경우, 0 벡터만 포함한 스팬 0은 예, 얘는 뭐 항상 얘는 부분 공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모든 원소가 하나인 0을 원소를 하나로 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이들의 어떤 선형결합도 항상 0이 될 것이고요. 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부분 공간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이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베이시스 부분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성질을 만족하는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이걸 베이시스 기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저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서브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들을 이 베이시스만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선형결합에 의해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H가 스팬, H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이제 베이시스라는 게 있으면, 이 베이시스에 속하는 벡터들의 스팬이 결국은 H가 되어야만 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이 베이시스에 속하는 벡터들은 서로 선형 독립이어야만 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베이시스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평면이 있다고 칠게요. 즉, V1, V2, V3의 스팬. 스팬이라고 얘를 이제 H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얘는 사실은 이 V1, V2의 스팬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앞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제 앞서 우리가 또 살펴봤던 예시 중에 하나는 얘 둘은 선형 독립인데 얘네들은 선형 종속 관계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건 무엇이냐? 맞습니다. 바로 V1, V2, H라는 부분 공간에 대해서 V1, V2가 무엇을 이룬다? 베이시스를 이뤄요. 왜?
H가 V1, V2의 스팬과 일단 같고요. 그 다음에 V1, V2는 서로 선형 종속입니다. 반면에 얘는 이 셋은 V1, V2, V3는 스팬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쵸? 왜냐면 H가 V1, V2, V3의 스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문제예요. 왜? V3는 V1과 V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들 간의 이 V1, V2, V3는 서로 선형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당연히 얘는 스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V1은 베이시스니까 벡터 하나예요. 어차피 베이시스라는 건 벡터의 집합인데 V1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벡터 집합을 베이시스, H의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자, V1의 스팬을 볼게요. V1의 스팬은 뭐죠? 0과 V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거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H의 부분 집합이지 H 자체가 아닙니다. 즉, H가 스팬 V1이 아닌 거죠. 이제 첫 번째 조건 자체가 이미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1도 베이시스가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의 베이시스는 V1, V2 혹은 예, 예를 들면 여기 V3라고 할게요. V2, V3도 만약에 얘들의 스팬을 하게 되면 얘들 결국 H와 같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V2와 V3는 서로 선형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V1, V2와 마찬가지로 V2, V3도 예, 맞습니다. 바로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V2 대신 V1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V1과 V2의 선형결합은 뭐 선형결합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벡터들은 사실 H 그 자체가 되고요. 자, V1과 V3는 서로 선형 독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V1, V3 또한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 베이시스는 유니크하냐? 이렇게 유니크하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0과 V1, V2를 표현하는 전체 평면입니다. 예, 제가 여기다가 이게 선을 그었지만 이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냥 평면이에요. 자, 요게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건데 H라는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얘가 유니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H가 H의 베이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H상에 존재하는 어떤 임의의 두 벡터, 이 선형 독립인 임의의 두 벡터만 가지고도 이 H 자체가 다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임의의 어떤 두 벡터, 두 선형 독립인 두 벡터들, H에 속하는 선형 독립인 임의의 두 개 벡터를 뽑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베이시스가 돼요. 왜? 그들의 어떤 선형결합을 통해서 H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벡터들은 서로 선형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한 어떤 차원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부분 공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 바로 그 어떠한 베이시스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의 개수는 반드시 유니크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H 같은 경우에는 V1, V2 혹은 V2, V3 혹은 V1, V3 다 베이시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H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선형 독립인 두 개의 벡터만 가지고도 평면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다를지언정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의 개수는 유니크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H 같은 경우는 2죠, 2.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H라는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여기 같은 경우는 2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결국은 2차원 평면은 저희가 이제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선형 독립인 두 개의 벡터만 가지고 이들 간의 어떤 선형 결합을 통해서 2차원 어떤 평면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직선은
맞습니다. 바로 베이시스 하나죠. 하나. 그 직선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벡터든 간에 반드시 하나만 있으면 그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있죠. 3차원 구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3차원 구간은 맞습니다. 선형 독립인 벡터 3개만 있으면 이 3차원 공간 전체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분 공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베이시스의 어떤 벡터, 베이시스 이루는 벡터들의 개수를 보통 부분 공간의 차원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개념을 나가게 되면 컬럼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렬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행렬 A가 있고 A의 어떤 컬럼 스페이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A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 A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벡터의 어떤 스팬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차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절대로 이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스칼라벨을 통해서 A1을 A2를 A1의 어떤 선형 결합을 통해서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인데 얘가 1이잖아요.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선형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럼 두 개 벡터의 어떤 스팬이 되면 두 개의 어떤 선형 독립의 벡터들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될 것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베이시스의 개수가 두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은 2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예시를 좀 보면, 예, 여기 이 세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인데요. 세 번째 열이 첫 번째, 두 번째 열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얘들은 서로 선형 선형 종속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와 이거의 어떤 스팬인데, 이 스팬은 무엇입니까? 선형 종속인 세 번째 거를 빼더라도 그 스팬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선형 독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경우에도 이 차원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랭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행렬이라는 것에 랭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랭크는 다른 것이 아니라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을 행렬 A의 랭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 얘기는 어떤 얘기로 같냐면 A라는 벡터의 이 열 벡터들 중에서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최대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랭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형 독립인 벡터들이 몇 개 있지? 자, 이게 바로 랭크의 A라는 행렬의 어떤 랭크의 개수, 랭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요 같은 이런 어떤 행렬이 있어요. 3x 4 행렬이 있는데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쭉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자, 그럼 얘와 얘는 어떤 선형 독립인데 얘는 분명히 이거의 어떤 선형 어떤 선형 결합을 통해서 마지막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 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A라는 행렬의 랭크는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4x5 행렬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 이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어떤 선형결합을 통해서 얘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의 선형결합을 통해서 마지막 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컬럼 스페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컬럼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거 세 개의 어떤 벡터만 있으면 그 A의 컬럼 스페이스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의 차원은 뭐가 돼요? 예, 맞습니다. 3개가 되겠죠. 그러면 A의 랭크 A가 어떻게 됩니까? 예, 3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랭크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A가 가역행렬이에요. 역행렬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A의 랭크는 N이다. 예,
A가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일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AX는 B라는 것을 풀었을 때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의 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자 AX를 B로 만족하는 X가 유일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A의 열 벡터들은 서로 선형 독립이란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열들은 랭크 A는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도 당연히 n이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실 거고, 자 n 차원의 벡터의 선형 독립인 어떤 벡터가 n개가 있어요. 즉 n 차원에 존재하는 이런 어떤 AI라는 열 벡터들이 n개가 있습니다. 즉 2차원 벡터의 선형 독립인 벡터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들 간의 서로 독립이에요. 자, 그럼 그들의 스팬은 무엇입니까? 2차원 공간 그 자체를 만들어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A의 컬럼 스페이스는 그냥 n차원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A의 열들은 n차원 공간 전체의 어떤 베이시스를 이루게 된다. 자,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형 독립, 선형 종속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 이들이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했을 때 어떤 그 관계를 나타내는지, 즉 선형 독립 A의 열벡터들의 선형 독립 종속 여부가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선형 연립방정식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